안녕하십니까. 술을 사랑하고 술을 빚는 남자 전통주 소믈리에 김경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하우스 막걸리입니다. 하우스 막걸리가 뭘까요?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반 식당 규모에서도 양조면허를 주어 직접 술을 빚어 팔 수 있는 하우스 막걸리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총 4회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하우스 막걸리 중 약재가 들어가는 막걸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재가 들어가는 막걸리, 이게 뭔 말이냐? 막걸리에 약재가 왜 들어가냐? 이 약재가 들어가는 막걸리는 이 기존의 많은 막걸리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수제 막걸리는 맛도 마시고 건강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 내가 만들어 먹는 수제 한방 막걸리,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우스 막걸리를 그럼 어떻게 맛있게 빚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각자 취향에 맞는 개성 있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젓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확실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막걸리를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정리된 도구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로 물, 쌀, 누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막걸리를 만드는데 기본 요소이죠. 준비물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할 거를 다 갖추려면은 돈이 들겠죠. 그 정도 돈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집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찜기. 대부분 집에 다 있습니다. 누룩 빼면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쌀도 있죠. 집에 밥을 해 먹으려고 해놓은 이 쌀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몰래 가져옵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술을 빚을 수 있는 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찹쌀이고 두 번째가 맵쌀이 있습니다. 이 맵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쌀알이 투명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죠. 그래서 요 모양을 갖고 있는 쌀은 맵쌀이라고 합니다. 반면 요 찹쌀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하죠. 이렇게 허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바로 이제 찹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맵쌀하고 찹쌀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쌀이 더 좋겠느냐? 맵쌀과 찹쌀 어느 걸로 술을 빚으면 좋겠느냐?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맵쌀로 빚으면 술이 좀 담백하게 나온다라고 찹쌀로 빚으면 술이 좀 찰지고 좀 바디감이 있다 그래요. 저는 찹쌀을 권합니다. 물론 약간 비싸긴 하지만은 그래도 훨씬 더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요 누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분쇄된 누룩이라 알갱이가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 누룩을 믹서를 한번 곱게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귀찮으시면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게 잘 나중에 풀어져 갖고 이게 발효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트입니다. 이 이스트가 상당히 술을 빚을 때 중요한 그 요소예요. 이 효모가 들어가면은 술이 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술이 더 안정적으로 맛있게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와서 아주 훌륭한 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천효모 이스트는 필요하고 요거를 넣고서 술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효용기가 있죠. 발효용기. 발효용기 하면은 제일 우리는 생각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항아리. 항아리가 우리가 술 빚기에는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한번 냄새가 배면은 이게 냄새가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을 했던 거를 갖다 술을 담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윤활하잖아요. 이런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숨쉬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아리를 볼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숨쉬는 항아리라서 이게 전통적으로 좋고 막 그렇다는데 대부분의 항아리들이 유약이 많이 발려지기 때문에 숨쉬는 항아리가 안 되고 거의 도자기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항아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소독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 하는 게 상당히 대인 명분이 생기는 거죠. 비싸도 그걸 사갖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 통이 플라스틱 통인데 술 잠깐 담그기에는 참 좋아요. 이 가격도 아까 요거 보신 항아리는 이거 몇만 원씩 갑니다. 근데 요거는 다 있어?
다 없어. 뭐 모르겠지만은 어찌 뭐 그런 비슷한 데 가시면은 돈 2, 3천 원이면 구할 수 있어요. 한 번 쓰고 버려도 정말 아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술을 빚으시면은 술이 이제 발효되는 과정도 잘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술을 빚으실 때는 많은 양을 빚을 게 아니시기 때문에 적은 양을 이런 통에다가 빚어 보시고서 정말 그 내공이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지고 동네에다가 큰 소리 치고 싶으실 때 이제 이렇게 크게 장만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빚는데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소독입니다. 이 위생에서 실패하면은요, 이게 뭐 술 빚는 데서는 뭐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염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엄청난 재료의 그 비용들을, 내 시간들을 날린다는 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거겠죠. 이 소독이 중요한데 그럼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이 항아리는 열탕 소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팔팔 끓는 물을 이 항아리 안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서 일정 시간 뒀다가 버리면은 이제 아주 깔끔하게 소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플라스틱 용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열 용기가 아니면은 펄펄 끓는 물에 넣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거 소독할 때는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코올 소독입니다. 여기서 알코올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당장 달려나가서 약국 가갖고 에탄올 달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아픈데 아야한 데만 바르셔야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른데 양보하시고, 그 식용 주정, 식용 에탄올이라고 검색을 치시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HOCl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염수산수라고 하는데요. 이 HOCl 같은 경우에 뿌려놓고서 30초가 지나게 되면은 얘는 그 뿌려놓은 애들은 그냥 순수한 물로 변해요. 순수한 물로 변하기 때문에 닦을 필요도 없이 그냥 쓰셔도 되는 거고요. 말려 쓰셔도 되는 거고, 그 대신 그 살균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갖고 쓰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위생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걸리 만들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 재료들이 모여서 이제 하우스 막걸리로 탄생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하우스 막걸리 중에 하나인 전통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로는 쌀 800g, 물 1.2L, 그 다음에 누룩 72g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걸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